자, 3차 시입니다. 자, 1차 시하고 2차 시 뭐 숨가쁘게 제가 계속 말을 해서 그런지 숨가쁘게 지나갔거든요. 자, 이제 3차 시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꼭 쓰세요. 저는 입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쓰세요. 그리고 물론 입으로도 말하시고요. 쓰면서 반드시 말하기 하셔야 되고요. 서컬스. 아, 제가 예전에 뭐 우리가 서컬스라는 거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뭐 여러 가지 연습했었어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이렇게 왜 가서 그 표 사려고 했다가 표가 이제 생각보다 비싸서 뭐 했던 그 스토리 아시죠? 자, 거기에서 제가 동명사 표현만 몇 개 좀 바꿔봤거든요. 연습했던 거니까 좀 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하기 전에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거 그 하우스 오브 아니죠. The Water Over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댄싱 오브 하우스 워런가? 그 마카오 이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렇게 외도 안 외워져요. 마카오에 가면 태양의 서커스. 근데 특히 이게 물에서 하는 거 있죠. 워터. 그 워터 오브 하우스 오브 아니야. 더 워터 오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외웠는데 진짜 하우스 오브 댄싱 워러. 진짜 제가 나중에 헷갈리면 또 얘기해주세요. 하우스 오브 댄싱 워러. 이걸 봤었어요. 잊지 못하는 장면이 이 세트장 있죠. 이게 다 이 서커스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혹시 물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꼭 마카오를 가면 우리가 마카오 가서 도박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꼭 보고 오세요. 정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거 있죠. 요 세트장. 요게 물속에서 나와요. 이 모든 세트장이 물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안 찍고 일부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을 그 경호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카메라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 있죠. 제가 이거 먹고 충격 먹었잖아요. 오토바이가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건물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5, 6층은 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오토바이가 날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오토바이 지금 날아다니죠? 이거 진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서커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자, 동명사കൾ 쓰기. 표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가 과제에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줬더니 투부정사를 it was eas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를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표를 산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는 그냥 동명사로 넘어갈게요. buying tickets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죠? buying the tickets 그 다음에 was not easy. 자, 우리가 보통 가주어 진주어를 할 때는요. 자, 여기에 가주어를 내세우잖아요. 그런 거의 경우에는 보통 it 가주어, to 진주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동명사 진주어를 쓴 것도 저는 정말 딱 3번 봤어요. 동명사 진주어를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흔치 않고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쓰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상황. 자,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갔는데 엑스걸프렌드가 내 옆에 앉은 거예요. 딴 남자친구랑. 얼마나 불편해요. 그쵸? 표 끊고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it was inconvenient. It was inconvenient. 정말 불편했어요. 자, 그러면 inconvenient보다는 uncomfortable이 낫겠네요. 이 comfortable은 심리적인 거고 convenient는 편리성인 거니까 it was uncomfortable to be ex-girlfriend at theater. 그러면 theater에서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앉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동명사를 쓰게 되잖아요. being, 그죠? being next to ex-girlfriend. 그러면 ex-girlfriend 옆에 앉는 것이 그러면 이때는 동명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엑스-걸프렌드랑 영화관에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것처럼 치부되고 그게 굉장히 uncomfortable 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동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동명사 주어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매표사 앞에서 아버지와 기다리는 것은 자, 아버지 함께. 자, 그러면 waiting for. 자, wait는 for를 써서 반드시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과제에서도 wait for a bus예요. for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옆에 1시간 동안
for an hour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for와 앞에 있는 wait for의 for는 서로 다른 for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aiting for 기다리는 거니까 누구누구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네. 그러면 waiting with my father in front of the ticket booth 또는 ticket office, ticket box was 뭐가 되는 거죠? exciting이 되겠죠. 자, 그러면 waiting in front of the ticket box, ticket box, 그 다음 뭐죠? with my father, 그 다음에 was exciting. 여기는 왜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일까요? 왜냐하면 얘가 주어니까. 그쵸? 내가 excited 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서커스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the children talked, 그죠? 자, 그러면 the children talked, 그 다음에 about seeing the circus. 그래서 talk about이 뭐뭇에 대해 이야기하다. 자, 먼저 토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야기하다 말하다예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거는 talk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그쵸? 그 다음에 seeing 같은 경우도 뭐뭐를 보다, 관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고 할 때 talk to를 많이. 그래서 스포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talk를. 네. 자, 그 다음에 서커스를 보기 위해 강을 건넌다는 것은 힘들었다. 건너는 거니까 crossing the river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circus was difficult.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줬던 거죠. 이거는 동명사 주어, 얘는 목적이죠. 투부정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 문이 처음에 보면 crossing the river, 그 다음에 to see the circus. 그러면 얘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운 문법을 가지고 내가 상황에 맞게 글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었다. was difficult. 이거를 만약에 가조진조로 쓴다면 it was difficult to cross the river to see the circus. 그러면 앞에 있는 거 to cross는 주어로 쓰인 거고 뒤에 나오는 to see는 부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투부정사, 세 개의 투부정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단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커스를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일이었다. 자, 그러면 seeing the circus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watching으로 바꿨어요, 제가. 근데 자, watch도 되고요, seeing도 돼요. 둘 다 관람하다, 보다의 뜻이 있는데 look은 안 돼요. look은 이렇게 딱 보는 시점이 되는 건데 C도 우연히 보게 되는 시점인데 대신 C는 뭐뭐를 관람하다,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관람하다의 뜻이 있어요. watch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watching movie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atch랑 C는 되지만 look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tching the circus, 그 다음에 was 스페셜 이벤트, 특별한 일이니까 스페셜 이벤트 for all of us 이렇게 써주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서커스를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일이었다. 이런 거 응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미소 짓는 것을 멈추었다. 멈추다 뭐죠? stop. 그 다음에 quit.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stop은 구분을 시켜줘요, 문법에서.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자, 동명사를 쓰면 하던 것을 멈춘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란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얘는 개념이 달라요. 자, stop 다음에 동명사를 쓰죠. 얘는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니까 얘는 명사용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부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얘랑 같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고 stop 자체는 grammatically 얘기를 하면 신텍스에서 놓고 보면은 그냥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이거랑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멈추었다. 그러면 he stopped smiling. 너무 간단한데? 그쵸? He stopped smiling 또는 quit. 그쵸?
자, 그래서 요거 퀴시란 단어를 또 대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단어들도 아까 제가 직접 써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동사의 특징을 암기. 사실 제가 이 클래스 말고 토익 독해도 있는데 토익도 마찬가지로 문법 순서가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자, 왜 비슷하게 가냐면 문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줘야 되는 개념의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투부정사 동명사면 너무 힘든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용용어에서 배운 문법을 가지고 토익 시험 볼 수 있어요. 토익에서 배운 문법을 가지고 여기서 라이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문법으로 스피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피킹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문법대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한 대로. 자, 제가 아직 한 3개 정도가 좀 남긴 했는데 과제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내 소개서에 보니까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되거나 뭐 투어 가이드 같은 경우 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스피킹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되고 싶은 친구한테는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보다는 세계는 넓잖아요. 세계에 수많은 항공사가 있어요. 영어. 자,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중국 항공 쪽에서 스튜어디스를,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트 어텐던트라 그러죠, 요즘은. 스튜어디스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친구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언제 배웠니?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 딱 하는 말이 중국 항공인데요. 중국어가 필요 없어요. 영어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될 땐 영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3의 인물들하고는 영어로 얘기해요. 왜? 제가 그 나라 말 못하고 그 사람 우리나라 말 못하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예전에 있던 학교에 사이버대에서도 중국 원어민 선생님도 미국인 선생님하고 할 때 중국 원어민 선생님 한국말 무지 잘해요. 저랑은 한국말을 해요. 제가 중국말 못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를 해요. 미국 선생님한테. 그리고 저랑 같이 셋이 할 때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영어가 공통어 같은 거죠. 자, 그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슬펐다. 슬펐대요. 자, 그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슬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Looking at his children. 아이들을 보는 것은 was sa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 자, 여기서는 looking at. 왜냐하면 그 금액을 얘기해 줬잖아요. 금액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슬펐던 거죠. look at는 의도적으로 보는 것. 자, 서커스 보는 것을 미루지만 미루다. delay. postpone 있었죠. 자, 그러면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don't delay가 되겠네요. 자, don't delay. 보는 거니까 보다에서 seeing도 나왔고 watching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watching the circus 또는 watching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어요? 네, seeing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eeing the circus 둘 다 쓸 수 있죠. 자, 그날 밤 우리는 서커스 보는 것을 오늘 포기하다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날 밤 that night. 자, that night 썼는지 모르겠네. We gave up seeing the circus 또는 watching the circus가 되겠네요. We gave up seeing the circus. 그날 밤 that night 빼먹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글을 쓸 수가 있는 건 거죠. 이건 또 뭘까요? 요거 제가 예쁘게 꾸몄죠. 나름 단어 보따리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의미 차이가 없는 게 있고요.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의미 차이가 없는 게 있고요. 의미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like, begin, hate, start, dislike, continue 이런 것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던 의미가 상관이 없대요. 자, I like drink coffee, I like drinking coffee. Both of them no problem. 문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regret하고 remember하고 forget은 의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얘네는 의미 차이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regret하고 remember하고 forget은요, 토익 시험에도 무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순간 내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이제 파고다에 수업 드시는 분이 이거를 잘 몰라갖고 자기가 표현을 했더니
상사가 그랬대요. 그걸 보내면 안 되는데 왜 보냈냐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냈다라고 이제 보냈던 걸로 표현을 한 거죠. 제가 설명해. 보냈던 걸로 표현했는데 그걸 보내면 안 되는데 왜 보냈냐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왜냐면 이제 이게 외국계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당하고 혼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확인을 하더니 너 안 보냈는데 나한테 왜 보냈다고 한 거냐라고 한 거죠. 결국 뭐 이 표현을 잘못한 거죠. 그게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언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려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 공사 다니시는 분이 공부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냐라고 했더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그동안 잘 생각 못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대요. 왜냐면 미리 갑작스럽게 그걸 했나 봐요. 지하철 공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은 외워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많다라는 거. 토익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요. 자, 보시게 되면 like라던가 to register라던가 registering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단어 여기서 한 가지. 단어의 특징이 뒤에 문장을 결정한다고 했죠. 자, like는 to를 쓰든지 ing를 쓰든지 no difference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register는 뒤에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등록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특징이 뒤에 문장을 결정한다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런데 no difference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들 아까 제가 잠깐 보따리 올려놨잖아요. 네, 뭐가 있습니까? 바로 like, begin, hate, start, dislike, continue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사용하되 의미 차이가 없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star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좀 단어들이 비슷비슷하죠? 작은 차이들이. 자, 그런데 퀴즈 타임. 아유, 자, would like to는 어떨까요? 자, 지금 would like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투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like라는 단어는 지금 둘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like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능해요. 그쵸? 그러면 would like to도? 자, 여기서 I would like inviting you 하고 I would like to invite you 하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자, inviting you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to invite you는 맞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would가 붙은 이 like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얘는 동명사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뭐가요? would like to는. 자, 이렇게 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얘네는요. 자, I remembered to email you. I remembered emailing you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차이점.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remember가 먼저 발생한 거예요. 기억해냈어요. 뭐 할 거를요? 이메일 보내야 될 거를. 이게 나중이에요. 자, 기억해냈어요. 하나 다시 합니다. remember 기억해냈어요. 이메일 보내야 될 거를. 이게 나중에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메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메일을 했던 것을 먼저 그쵸? 했던 것이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메일을 했던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중요한 게 시간상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regret, remember, forget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말 잘못하면 나 일 실수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I remembered to email 이렇게 쓰게 돼버리면 나 일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잘 해야 되고 토익 시험에서 이런 거 가지고 형태 묻는 것도 시험에 간혹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써봐야죠.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써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저는 날짜를 연장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다. remember. 그쵸? 자, remember니까 뭐죠? I remember.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I remembered. 그쵸? 그러면 I remember to extend the date. 그래서 to 부정사 써서 앞으로 해야 될 거, 미래. 그래서 시간상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얘는 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날짜를 연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했던 것을. 그러면 extending이 되겠네요. 그래서 I remember extending the date. 그러면 연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표현 저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예전 학교에서는 업무적인 것도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내가 그거 보내야 되는 거 깜빡했어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있죠. 그녀 이거 먼저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he forgot. 전화해야 되는 거죠. She forgot to call her. 그러면 he forgot to call her 이렇게 들어가는 죠. 그러면 이제 뭐 전화해서 뭐냐면 미안해. I'm so sorry. I forgot to call you. 나 전화하는 거 깜빡했다. 또는 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원어민 선생님 중에 지금 미국 갔어요. 저랑 너무너무 친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뭐 이거 영어로 뭐해 하는 코너 꽁트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서로 이제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after finishing it, please drop by. 그죠? drop by my office. 내 사무실 들려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I'm so sorry. I forgot to drop by your office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이렇게 말하는 뜻으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써요. 이런 거. 그쵸? 예. 자, 그러면 그가 그녀에게 전화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죠. 간혹 이제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얘기하다가 그거 전화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럼 내가 했었구나. 내가 깜빡했네. 전화한 거를. 그게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문장에 ing로 바꿔주면 되겠죠? He forgot calling her. 그래서 forgot ing. 그러면 요거는 뭐죠? 과거에 이미 한 거죠. 자, 이렇게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다 쓰되 차이를 두는 것들은 시간상의 차이라는 거. 근데 이 시간상의 차이가 엄청나요. 일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예요. 그쵸? 자, 그 선생님들은 그 점수를 알려주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러워했어요. 앞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아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지금 뭔가를 하나 알려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금 유감스러워요.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딱 요 상황이에요. 결과. 점수 대신 결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teachers regretted가 되겠죠? 그쵸? 이제 과거가 되는 거야. 했어요니까. 자, teachers 또는 뭐 regret to inform the score. 점수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 했어요구나. 유감스러워 합니다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teachers regret to inform the score.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유감스러워 했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regrette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regret to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점수를 알려준 것에 이미 알려준 거에 대해서 괜히 알려줬나 봐 라고 말할 때 그러면 the teachers regret informing.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동명사 이미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제가 이거 원서에서 제가 원어민들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 출처를 한 건데, 찰리 채플린 아시죠, 여러분? 찰리 채플린. 옛날 무성 영화 시대 배우. 찰스예요, 영어 이름은. 자, 나는 무대의 날개 쪽, 이 사람이 썼던 자서전에 딱 요 표현이 나와요. 나는 무대의 날개 쪽에 서 있었던 걸 기억한다. 그러면 I remember, 서 있었던 건 과거니까 standing이 되겠죠. 그래서 I remember standing in the wings of the stage. 그러니까 무대의 날개 쪽이니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뭐 무대에서 부르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 서 있었던 거를 기억한 거예요. 기억한 것보다 앞쪽에 있는 건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나는 그가 내 손을 끌었던 것을 왜냐면 무대로 이렇게 매니저가 끌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I remember him
자, 그가 reading이죠. 자, 여러분 동명사 앞에 썼죠?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고 그 다음에 lead라는 단어는 뭐가 되는 거죠? lead A, 나를 이끌다가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by the hand. 이 표현 제가 여러분 예문에도 이번에 있었죠? tapped, 그쵸? tapped on the shoulder라는 표현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ad me,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손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여기에 온 것을 후회했다. 자, 이게 뭡니까? He regretted coming here.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후회했다라는 과거를 쓰고 동명사를 썼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온 거가 되는 건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원어민들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쓰고 나서 한글 보고 반드시 말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Ability is decided by your own effort. 꼭 영작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렇게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 말 한번 꼭 기억해두고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주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